이번 시간에는 14차 시 허들 경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들 경주의 경우 선수가 점프를 하게 되고 지나오는 허들을 건너뛰어야 하는 게임입니다. 이 허들을 건너뛰지 못하면 게임은 중단이 되고 허들은 넘어지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허들이 넘어지는 것까지는 연습 문제에서 취급하게 될 것이고, 일단은 선수가 허들을 건너뛸 수 있고 허들에 걸리게 되면 게임이 중단되는 부분까지 표현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게임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허들이 지나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점프를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서 점프를 잘 해야 되는데 박자를 맞추지 못해서 늦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게임이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선수라고 하는 이 스프라이트가 점프를 할 때 동작이 부드럽게 표현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점프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점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하는 부분과 그리고 허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점프 표현하기, 두 번째 허들의 움직임 표현하기,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으면 허들 게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허들 게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다른 간단한 코드를 만들어서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요.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고요.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점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사용하게 되면 모두 멈추기를 했을 때 멈춰지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해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쓰지 않고 스페이스 키를 인식을 먼저 시키겠습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먼저 들어가고요. 제어 부분에서 만약을 쓸 거고 감지해서 키를 눌렀는가를 사용할 겁니다. 자, 키가 언제 눌러질지 모르니까 항상 감시를 해야 되죠? 자, 무한반복까지 사용해서 점프를 시키도록 합니다. 자, 점프에 대한 동작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현재 이 고양이가 이 위치에서 살짝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간 만큼 똑같은 사이즈로 내려와야지만 우리는 점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동만 시키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얘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니까 Y좌표를 100 정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야 되죠. Y좌표를 마이너스 100 정도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Y좌표만큼 바꾸기를 쓸 때 수치를 다르게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바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효과가 너무 빨리 진행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런 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중간에 시간을 살짝 주는 게 좋습니다. 0.5초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점프, 점프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죠. 점프, 점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는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점프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너무 딱딱한 동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치상 이동하는 거는 맞다고 볼 수 있지만 약간 어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프를 어떻게 표현해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100에 대한 수치를 한 번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에 가지 않고 10만큼 10번을 반복해서 가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0만큼 10번을 반복하니까 100만큼 이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간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동작이 천천히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00만큼 한 번에 가지 말고 마이너스 10씩 10번을 반복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100을 한 번에 가지 않고 나누어서 반복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실행 스페이스 스페이스 스페이스
누르면은 동작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점프가 조금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반복의 횟수를 늘리면 되겠죠. 자, 20만큼 표현했고요.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것도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20만큼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넣고 점프, 점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반복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데 또 너무 많다 싶으면 수치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속도를 좀 천천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수치를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자, y만큼, y를 6만큼, 아래도 마이너스 6만큼으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점프, 점프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수치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동되는 높이도 달라질 것이지만 요거까지밖에 안 올라갔었죠. 그런데 아까보다 이 스프라이트가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점프 표현을 할 때는 바깥에 있는 반복의 횟수와 안쪽에 있는 이만큼 이동하는 수치를 조금씩 조정해서 속도와 높이 뛰는 점프하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점프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서프라이즈로 스프라이트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여기 아기 귀여운 고스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고스트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스트는 일단은 시작하는 위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놓으시고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현재 위치에 놨습니다. 자, 이 현재 위치 오자마자 왼쪽으로 스무스하게 이제 움직이게 될 거고요.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으면 우리가 한 번에 가면 안 됩니다. 자, 왼쪽으로 조금씩 가는 행동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X좌표고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0만큼 반복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수치를 줘서 마이너스 10만큼 얼마나 가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할 때는 보면 왼쪽에 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서 이 반복에 대한 부분을 내가 반복의 횟수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제어에서 까지 반복하기라고 하는 게 있죠. 까지 반복하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감지나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조건을 주실 수 있는데요. 나는 이것을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겠다라고 지정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정지하고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만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녀석은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반복이 돼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이 블럭, 왼쪽으로 온다는 건 이 블럭.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하는 부분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동작을 우리는 무한 반복을 이런 식으로 시켜주게 되면은 이 귀여운 고스트가 계속 이와 같은 속도로 움직인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때는 여기에서 수치를 낮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낮춰주시면은, 아이고, 높였네요. 수치를 낮추어 주시면 천천히 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벽에 닿았을 때까지 움직이기를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은 스크래치는 이쪽만 벽이 아니고요. 오른쪽 벽도 벽입니다. 해서 처음에 이 스프라이트를 놓으실 때 벽에 닿은 상태로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프라이트는 이미 벽에 닿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은 이 반복문을 쓰실 때는 반드시 조금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반복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허들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